초대석, 오늘 초대석 시간에는 벌레 박사님과 함께 할 거예요. 고 에코 패스트 컨트롤 필립정 대표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금발의 미남 알랑 들롱이십니다. 아, 진짜로. 오, 알랑드롱. 염색을 잘못해갖고 이렇게 됐습니다. 아, 근데 되게 운치가 있습니다. 가을과 잘 어울린 듯. 가을 단풍 마냥 어설프게 물이 들었나 보네요. 단풍 구경을 아직 물 빠진 원하신다. 단풍, 물 빠진 단풍 네. 보러 가겠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보이는 라디오로 들어와 주세요. 네. 단풍입니다. 그래도 되게 부러운 거는 저는 제 입장에서 부러운 거는 네. 그 나이에 비해서 머리 숱이 빽빽하십니다. 좀 머리숱이 너무 많아서 고민이었었는데 어릴 땐 더 많았죠. 진짜 힘들었어요. 관리하느라고. 둘이 바꾸세요. 근데 지금 오히려 딱 적당한 조금 지금 나이 드니까 숫자를 빠지는데 네. 이제 빠지는 게 좀 걱정이 되긴 해요. 그래도 네. 걱정이 남들에 된다고요? 비해서 네. 숱이 많아서 많은 편이에요. 그래도 좀 덜 걱정하는 편이죠. 네. 네. 그러니까 그냥 유전학적으로 그냥 숱이 많은 겁니까? 아니면은 그 탈모를 예방하기 위해서? 아니요, 저는 뭐 그래도 뭔가 내가 나의 이런 습관이 내가 머리가 뭐 검은 콩을 드신다든가. 뭐. 그렇죠. 그러니까 전혀 깨를 그런 드신다든가. 건 없고요. 전혀 그런 건 없고 원래 부모님들이 머리숱이 많으셨고 네. 유전이 이제 탓이겠죠. 그리고 유전이구나. 저도 그렇게 뭐 다른 증세를 겪어본 적이 없어요. 뭐 머리가 많이 빠진다든가. 머리가 빨리 희잖아요. 근데 부모님은 머리는 빨리 혔어요. 흰 색깔입니까 부모님이? 저희 아버님도 일찍 머리가 쇠셨고 저도 30살 넘어서부터 흰머리가 조금씩 여기저기서 삐죽삐죽 나오더니 한 50 넘어가니까 흰머리가 많아지더라고요. 그 기가 많아서 그런 거 아닙니까? 뭔가 어떤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이게 유전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뭔가 범상치 않은 사람들이 머리가 백발인 분들이 많더라고요. 뭐 카리스마, 저는 동상? 전혀 그런 뭐 벌레. 천재성이라든가 뭐 박사. 범상치 않았다든가 그런 말과 어울리지는 않고요. 보통 사람인데 머리만 하얘서 그냥. 네.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 있는데 그 목사님은 20대 때부터 백발이었대요. 이야. 그래가지고 소문이 나가지고 신학교 다니고 있었는데 백발 목사님. 백발 목사라고 소문이 나가지고 범상치 않다 백목. 해가지고 네. 그 국회의원들이 그 수업 마치면 그렇게 차를 가져와가지고 기도해달라고 이 목사 범상치 않다. 완전 본인의 트레이드마크. 지금 강남 브랜드야. 강변 저기 교회 사역하고 계신데 네. 한국에 강변교회라고 유명한 교회가 있긴 해요. 제가 거기서 드럼을 쳤었거든요. 그러셨구나. 간접 홍보예요. 뭐. 그 목사님이 머리가 흰색이었어요. 백발, 완전 백발. 근데 멋있더라고요. 네. 저는 뭐 그쪽하고 전혀 상관이 없이 그냥 유전입니다. 단순히 유전입니다. 아니 지금도 생각나는데 머리를 계속 백발로 두시다가 몇 년 전부터인가 이렇게 그 샴푸 염색약을 밀고 있었어요. 샴푸잉을 하면 염색이 되는 그런 걸 쓰고 있었는데 그 까만색이 떨어져 갖고 네. 있는 게 빨간색밖에 없어서 하다가 보니까 색깔이 알랑들롱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건 뭐 모르겠고요. 그냥 옛날에 고집 세고 말 많은 빨강머리 앤 정도로만. 빨간 머리정. 빨간 머리정. 아니면 언뜻 보면 디카프리오 헤어스타일 딱. 아이고, 예, 뭐 지금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아니면은 감사합니다. 미소년 때 디카프리오. 미소년 때? 네. 너무 멀리 간다. 아니, 디카프리오로. 딱. 네. 네. 화합의 상을 만들죠. 알겠습니다. 칭찬하는 걸로 서로. 칭찬이에요. 네, 뭐. 지금 그 개인적인 질문이 있었어요. 네, 네. 이건 이제 그 여담입니다만, 이 머리가 빨리 휘었잖아요. 이 눈썹도 함께 힙니까? 아니요, 눈썹은 눈썹은 전혀 안 그랬어요. 그러다가 최근 몇 년 전부터 눈썹에 흰 눈썹이 나더라고요. 그러면 눈썹에도 염색을 해야 돼요? 눈썹은 신경을 안 써요. 조금 흰 게 나오면 뽑아버리고 말죠. 눈썹이 워낙 많으니까. 옛날 눈썹이 너무 까매갖고 눈썹 부자.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그거 아세요? 네. 그 많은 남자들이 눈썹에 문신을 합니다. 맞아요. 다 해요. 이게 한 몇백 불 하거든요. 돈 버신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450불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이해 못한 게 있었어요. 네. 머리가 왜 빠지지? 그 다음에 네. 이가 왜 새가 뜨지? 그런 게 이해 못했어요. 나이가 들어서 이빨 치압 2개 빠진 걸 놔뒀더니 약간 벌어지더라고요. 저는 평생 입에 뭐 껴본 적이 없었거든요. 네네. 네. 그러다 이제 이빨 빼고 나서 그걸 안 해놨더니 이제 벌어지면서 끼더라고요. 텀이 이게 생기면서요. 타고나기를 이게 좀 괜찮게 타고났죠. 음. 그런 거.
그러게요. 예. 나이가 들면 우리가 막을 수 없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요. 참 귀찮게 할 게 많네요. 어쩔 수 없죠. 인생 무상이에요? 힘도 쓰셔야 되고. 인생 미국에서는 이 치아 껴넣는 거 있잖아요. 임플란트를 네. 하면 비싸서 네. 그리고 한국 가서 하려고 그랬는데 한국도 가 있으면 임플란트 하려면 2달은 있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짧게 한 보름 정도 있다가 오니까 못 하고 있어요. 아. 그리고 또 그 원데이로 뽑고 심고 뼈 이식하고 몽땅 해 놓으면은 얘가 이제 너무 단기간으로 해서 그게 또 좋지 않을 것 같은 또 생각도 들고 하니까. 얼마 전에 하나 하셨잖아요. 임플란트. 얼마 전은 아니고 작년에 작년에 하셨잖아요. 거기 추천해 주시면 제가 거기 괜찮아요. 네. 네. 김영기 DC 해드릴게요. 저는 뭐 괜찮아요. 네. 자, 우리 벌레 박사님 모셔놓고 그래. 네, 헤어 얘기와 이빨 치아, 얘기를 치아. 네, 네네. 네, 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자, 본격적으로 가볼 텐데, 전에 한번 나왔던 친구예요. 이 비둘기, 처마 밑에 비둘기. 네, 네. 이야. 그때 이제 아는 지인이 뭐 그 레스토랑을 한다고 했는데 거기 간판에 또 그렇게. 간판 위에 비둘기 한 10여 마리 정도가 올라와 살면서 네네. 계속해서 배설물을 밑으로 떨어뜨리니까 네. 네네. 밑에가 지저분해지고 또 오래돼 있으면 산화가 돼요. 그래서 그렇죠. 허옇게 세멘트가 이제 물드니까 아무리 씻어도 흔적이 있고 네. 그래서 사업에 지장이 생기고 하니까 그걸 저보고 치워달라고 해서 제가 갔다가 생긴 일을 2달 전일 거예요. 얘기를 네네. 했는데 사실은 제가 그 내용을 글로 써서 네. 기독교적으로 좀 풀어낸 이야기가 있어요. 그걸 한국의 어떤 인터넷 사이트인데 거기다가 그 내용을 실었었어요. 네네. 네. 그래서 좀 호평이 있어갖고 오. 나중에 책으로 내자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반응이 좋았군요. 예, 그걸 제가 지금 계속 축하드립니다. 네. 한 2년 정도 글을 계속 써왔으니까. 비둘기에 대한 얘기. 아니요, 그거는 제목으로 하고 네. 제가 단편을 계속 썼어요. 한 10여 편을. 그러면 한 오. 20편 정도 되면 네. 책을 내보자는 얘기가 지금 한국에서 하고 있죠. 오. 이야. 거기 그 단편에다가. 멋집니다. 달라스의 모파상. 네. 네. 한 구절이라도 좀 읽어주시면 안 돼요? 아니요, 지금 안 가져왔으니까 나중에 뭐 그러면 다음에 오실 때. 그거 지난번 한 내용이에요. 예. 아. 그 내용을 오늘 좀 요약해드리고 그 다음에 일어난 이야기가 또 재미있어요. 네. 네. 예, 지난번 얘기는 그 얘기예요. 앞서서 얘기한 것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비둘기 때문에 그 간판 위에서 계속 배설물을 떨어뜨려서 네. 밑에가 지저분해서 문제가 됐는데 그 비둘기를 좀 옮기게 하던가 잡아주던가 해달라고 제가 의뢰가 잘 아는 왔죠. 동생이 네. 이제 연락을 해서 갔죠. 가서 사다리를 올라가서 보니까 비둘기가 거기에 알도 까놓고 새끼도 까놓고 뭐 새끼도 있고 막 그래서 처리를 못하고 내려왔다가 네. 제가 이제 좀 몇 주 뒤에 다시 가서 이제 처리를 했죠. 네. 올라가서 호수로 다 그 배설물을 씻어내고 하니까 1시간 정도 걸렸어요. 네. 큰 그 간판이니까 간판 글자 위에 올라가 있고 걔네들은 그 뒤에서 사는 거예요. 오. 근데 그 뒤가 왜 비둘기가 거기서만 살아요. 그 플라워 마운드 시내에서 거기서만 사는데 왜 그럴까 하고 보니까 위에가 툭 튀어나와갖고 간판을 가려주는 거예요. 막아주네요. 예, 하늘을 그러면 만드는구나. 예, 네. 여름인 햇볕이 워낙 뜨겁잖아요. 아. 그 햇볕도 가리고 그리고 이제 매나 독수리 같은 천적으로부터 눈을 피해서 네, 최적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네. 하는 공간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걔네가 아. 거기에만 유일하게 있는 거예요. 딴 데는 없어요. 오. 그런 공간이. 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해서 다 씻어내고 하니까 얘네들이 못 오죠. 쫓아내고. 그리고 나서 제가 또 며칠 있다가 다시 올라가서 거기에다가 새들이 못 앉도록 네. 스파이크를 빼쪽빼쪽한 플라스틱으로 된 거나 아니면 네네. 뭐 모처럼 생긴 쇠로 된 네. 스파이크를 갖다가 본드를 붙여서 글루를 붙여서 이렇게 붙여놓으면 새들이 못 앉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글자 위에도 놓고 뒤에 편편한 공간에도 다 그 붙여놨어요. 굉장히 큰 공간인데 네. 새까맣게 붙여놨어요. 네. 그리고 이제 일을 마치고 집으로 왔죠. 근데 저는 이제 됐구나 하고 마음을 놓고 있었는데 느닷없이 문득 스치고 가는 게 있었어요. 네. 네. 그게 뭘까 하고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 일을 한 18년 동안 하면서 느꼈던 건 그런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인데 생명이 있는 살아 숨쉬는 것들은 항상 자기의 쉼터와 자기가 사는 그 집을 쉽게 포기하지 않아요. 귀소 본능. 귀소 본능 이제 돌아오는 거고 네. 삶의 자리를 절대 안 뺏겨요. 그렇죠. 네. 그래서 내가 너무 쉽게 생각한 거 아닐까? 아. 아무리 창같이 배추가 바늘 같은 것을 찔러놨어도 얘가 쉽게 포기할 일은 없는데 작두 타는 거 아니에요? 제 기억에 그래요. 제 기억에 네. 예를 들자면 겨울에 이제 11월 달쯤 되면 또 쥐나 다람쥐가 집들마다 들어올 텐데 제가 심지어 그 청설모죠. 청설모가 들어간 곳을 10번까지 막아본 적이 있어요. 한 구멍 하나를 막으면 또 뚫고 또 뚫고 뚫고 해서 그렇죠. 11번째 가서야 걔네들이 더 이상 포기했어요? 들어오지 않아요. 그런데 어. 멀리서 이렇게 보면 누가 나를 째려보는 것 같아요. 아하. 이렇게 딱 보면 청설모하고 맞 이야. 청설모가 나한테 뭐라고 하냐면 네가 또 뚫어봐라. 네가 또 막아봐라. 내가 또 안 뚫나 보자.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런 느낌이에요. 계속 씨름을 해야 돼. 야. 그러니까 걔네들은 이미 수천 년 동안 사람이 사는 곳과 함께 이렇게 같이 살면서 네. 사람들이 놓는 덫, 약 이런 거에 익숙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함부로 건드리질 않아요. 잘 잡히지도 않고. 저 같은 경우에는 네. 저희 집에 그 야드에 그거 뭐죠? 이렇게 세워놓는 나무대 그 있잖아요. 펜스? 펜스 그 밑에 조그마한 구멍을 뚫어가 토끼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럼요. 그래서 벽돌을 거기에다 막아놨어요. 근데 그 벽돌 옆에다 똑같이 구멍을 또 뚫어놨어요. 뚫죠. 또 벽돌 딱 갖다 놨어. 또 구멍을 뚫는 거야. 아 이거 안 되겠다. 그냥 왔다 갔다 해라. 허가해줬어요. 막을 수가 없어 그거를. 네. 퍼밋을 준 거고. 네, 퍼밋을 준 겁니다. 그렇게 네. 이제 하죠. 비둘기들도 똑같아요. 비둘기들도 어떡하냐면 처음에 비둘기가 야생동물이었잖아요. 네네. 그런데 고대 때부터 통신용으로 사람들이 데려다가 먹이를 주고 기르기 시작을 했다고요. 근데 비둘기가 사실 멀리까지 소식을 전달할 것 같지만 그러질 않아요. 네. 여기서 한 10리만 가서 한 4km 정도만 가서 돌아오고 또 그다음에 5km 가고 6km 가고 하면서 점점 멀리 가서 돌아오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아, 네. 네네. 그래서 그 기억력을 의지해서 통신용으로 썼는데 제일 많이 썼던 때가 중세시대 때 그 무슬림들 네.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이 전쟁용으로 많이 썼고요. 그게 통신 기구가 발달한 1차 대전 이후까지 쓰였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다가 통신 기구가 이제 무전기라든지 이런 게 개발되고 하면서 쓸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가족용으로 이렇게 펫으로 키우다가 사람들이 고양이 개를 키우게 되면서 이제 버려졌어요. 그러니까 얘네들 갈 데가 없으니까 아이고. 수천 년 동안 사람들하고 살면서 사람들하고만 친하잖아요. 그래서 도심의 시내, 식당 주위, 높은 탑 이런 데만 사는 거예요. 사람들하고 친하구나. 아니, 사람들하고 친해서. 마음이 아픈 게 토사구팽 당한 그렇죠. 그 비둘기 신세가 다. 그게 이제 성경책에도 나오는 게 비둘기 아닙니까? 예, 노아의 옛날 방주. 노아의 방주 이야기. 네. 비둘기를 보내가지고 나뭇잎을 물고. 예. 물고 돌아오는 이제 설명사성. 그 육지가 다 말랐나 안 말랐나 네네. 이제 알게 하려고 참 비둘기를 고마운 보내죠. 동물인데. 예. 네. 그리고 또 소두예요. 아주 예뻐요. 머리가 작습니다. 소두라고요? 네. 그래서 이 얘네들이 공원에 가면 많고 네. 예, 그런데 사람들에서 벗어나서 살지를 못해요. 아이고. 아직까지. 그리고 공원으로 짝사랑이네요, 갔으면 짝사랑. 좋겠는데. 예, 그렇게 살고 있는데 요즘에는 그게 사람들에서 멀어지게 된 배경 중에 하나가 뭐냐면 조류독감을 맞아요. 수인성 전염병이잖아요. 네. 조류에게서 생겼는데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게 과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비둘기예요. 그렇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일반 철새들에게 있는 그 독감이 인플루엔자 독감이 비둘기를 통해서 사람에게 전달이 많이 돼요. 그래서 걔들에게 먹이를 주지 말아라. 먹이를 주면 벌금을 때리겠다. 아휴. 이렇게 하는 게 이제 특히 샌프란시스코 같은 데가 세상에. 또 하나는 한국에서도 올해 11월 달부터인가 비둘기들에게 먹이를 못 주게 돼 있어요. 그래요? 아, 그래요? 예. 살찐 비만 비둘기들이 그렇게 예, 요즘 많았었거든요. 비만 비둘기 깨끗깨끗. 유명하죠. 예. 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사실은 점차 비둘기를
우리 주위에서 이제 멀리 쫓아보내려는 시도가 벌어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런 전염병 위험 때문에 그렇긴 하죠. 이 아이들이 통신수단으로 그렇게 귀히 여기다가 이제 네, 쓸모가 없어지니까. 뒷방 신세가 됐잖아요. 네네. 이렇게 됐을 때 이 아이들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유익한 게 아직도 남아있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은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없어요? 예, 왜 그러냐면 예전에 위생관념이 철저하지 못했던 시대에는 펫으로 많이 쓰였었어요. 집 밖에. 저 어렸을 때도 보면 그 새 집을 갖다 놓고 키우는 사람도 있었어요. 네. 아파트에서. 근데 그러면 지금은 너무 지저분해지고 또 수인성 전염병도 옮기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어디 지방자치제에서도 용납을 하질 않아요. 저요, 박사님. 저요? 마술사가 비둘기가 필요합니다. 예, 저요? 올림픽 때 1000마리씩을 날립니다. 예, 그거 잡아다가 다시 날려보내죠. 그 어떻게 잡았지? 그 저도 모르겠어요. 네. 근데 이제 이제 다시 돌아가서 제가 아는 그 식당, 저하고 네. 친한 그 종복이 하는 식당, 종복이. 네, 거기를 신병제요. 이제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그걸 설치했잖아요. 네. 그리고 제가 그랬잖아요. 생명이 있는 것들은 자기 삶의 터전을 쉽게 포기하지 내주지 않는다.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쥐 얘기도 했고 네. 다람쥐 얘기도 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전화를 걸어봤어요. 네. 야, 혹시 비둘기 또 오냐? 그랬더니 형 진짜 끈질기네요. 몇 마리가 한 4-5마리가 계속 온다는 거예요. 어디에 어떻게 발딛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게 궁금한 거죠. 지난번에 거기까지 얘기 드렸는데 그 위에 살포신 거적을 뾰족뾰족한 위에 거적을 놓고 요람처럼 저 그때 제가 네.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무당 비둘기입니다. 얘네들은 뾰족한 게 고통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 신들렸구나. 네. 네. 아니에요. 정상적인 크리스천 비둘기. 그래서 평화의 제가 상징. 이제 사다리 놓고 올라갔었을 때 깜짝 놀랐던 건 뭐냐면 그때 시간이 이제 과거는 흘러갔고 현재라는 시간 속에서 계속 점이 되어서 과거로 흘러가잖아요. 그때 이제 시간이 딱 멈췄죠, 저한테. 네. 너무 놀랐기 때문에 어떤 경탄도 나오고 어떤 그 가슴이 찡한 그 감탄사도 나오고 그다음 회한 같은 것도 몰아치고 뭐 이랬는데 올라갔더니 비둘기들이 거기에 널은 나뭇잎파리를 얹어놓고 두껍게 깔아놓고 거기에 알을 낳는 거예요. 몇 그리고 점인가요? 버티고 있었던 거예요. 몇 점이에요? 10점 올려주세요. 이미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거기 때문에 기억을 못한 사람도 있어요. 예, 그랬는데 저는 이제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에 글을 그렇게 쓴 거예요. 한국에다가 썼냐면 그때 저는 어떤 하나의 그림을 봤거든요. 2000년 전에 비둘기는 어떤 존재였냐면 이스라엘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이 드리는 제사의 그렇죠. 희생물이었어요. 자기 죄를 대신해서 자기가 죽을 수 없으니까 사람이 비둘기를 해물. 죽이는 거예요. 네. 꺾어서 반을 쪼개서 네네. 칼로 쪼개서 이렇게 죽이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는 순간 전 그게 생각났죠. 비둘기가 인간 대신 죽는 것 같은 느낌? 그리고 사람처럼 그렇게 자기 자식을 위해서 이파리를 깔아놓고 그 위에 알을 놔놓고 보호하려는 느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그리고 저는 기독교니까 단순히 그 2000년 전의 그 일과 또 1000년이 흐른 다음에 예수라는 청년 하나가 사람을 대신해서 죽어서 어떤 그 침이 가시로 생각이 되는 거고 그 십자가로 생각이 되는 거고 인간을 대신해서 죽은 그 장면이 이제 오버랩되는 거죠. 한 그림으로 쭉 흘러갔던 거죠. 그걸 이제 글로 썼던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일이 일어나고 나서 제가 굉장히 생각이 많았었어요. 이렇게까지 미물에 불과한 비둘기들이 이렇게 생명을 유지한다고? 그랬는데 그것을 보고 또 치웠죠. 나뭇잎도 치우고 좀 제발 좀 다른 데로 가라. 이제 오늘 할 이야기는 이제 2편이에요. 네네. 예. 음악 듣고 들을까요? 아니면? 아니요, 좀 더 얘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한 달 정도 지나서 다시 갔죠. 네네. 매월 약을 치니까. 그래서 비둘기가 도대체 어떻게 하고 있나.
네. 네. 그래서 사다리를 놓고 다시 올라갔어요. 네. 그랬더니 예전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한 어마어마한 그런 현장을 제 눈으로 목격을 한 거죠. 오. 그랬더니 내려와서 그 이야기를 해주니까 그 식당 주인인 종복이도 깜짝 놀라서 어이없어 웃고 박수치고 이제 경탄에 맞지 않는 거죠. 우와. 이게 뭘까요? 내가 이미 제목으로 들어서 좀 알긴 알 텐데. 네. 네. 예. 큰일 해야겠다. 배설물? 그러니까, 배설물로 이용을 해서 진흙집을 짓듯이 집을 지어놨을 것 같습니다. 온실처럼. 똥을 쌓아서 네. 그 뾰족뾰족한 거를 덮었다. 그 말이 맞아요. 예스! 딩동대! 그러니까 그 침이 네네. 이 2.5cm예요. 제가 재보니까. 네, 2.5cm. 그리고 침과 침 사이가 채 몇 미리가 안 돼요. 아. 그러니까 발 하나도 못 세울 만한 그런 공간이에요. 네네. 굉장히 아플 거라고요. 네네. 그런데 가서 보고 내가 어이가 없는 게 그 어. 뾰족뾰족한 사이를 배설물로 다 메꿔 갖고 평평하게 만들어 놓고 평탄화를 했구나. 네, 그 위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야,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러네요. 그래서 아차, 내가 왜 여기까지 생각이 못했지? 어.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데 네. 왜냐하면 동물들은 네. 우리가 사람이 어떤 배설 행위를 하면 먼 곳에 하거나 그걸 멀리 하잖아요. 갖다 버리거나. 네네. 근데 동물들은 안 그래요. 배설물 가까이에 항상 있어요. 그리고 배설물이 같은 거요. 자기 영역 표시도 되고요. 그다음에 배설물 옆에 있어야 안정감을 느껴요. 헐. 고양이는 특이하게 그걸 네네. 싫어하지만 보통의 쥐들이나 다람쥐나 많은 동물들이 사실은 더 편해요. 배설물이 있어야. 예, 그리고 어떤 동물들은 심지어 자식에게 자기의 변을 먹이는 동물들도 있어요. 아니 개만 왜냐면- 하더라도 그런 개들이 영양분이 예, 있나요? 소화 효소 때문에 그래요. 아, 소화요. 예, 그 안에 미생물이 살아있는 장이 안 좋은 새끼들에게 그걸 먹이는 동물들도 있고. 아이고. 그래서 나는 그걸 더럽게 생각했기 때문에 배설물을 전혀 그러리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얘네들이 예전에는 그냥 바닥에 떨어뜨리던 배설물을 지금은 집을 짓는 밑에 파운데이션을 세우는 그러면 그거를 걸 했던 거죠. 나르면서 싼 거예요? 아니. 그건 저도 모르겠죠. 왜냐면 뾰족뾰족하니까 그 처음에 앉아서 싸진 않았어요. 분명히 그 나뭇잎을 놓고 그 위에 살았었으니까 네. 그런 행위들을 하면서 계속 쌓아서 밑에 정립을 한 거겠죠. 그리고 야. 전기적금을 굉장히 넓은 공간인데 한 3분의 1 정도는 그렇게 다 메꿔버렸어요. 와. 똥폭탄을 그냥 아주. 그래서 제가 똥 전문가. 그게 원래 마르면 한 네. 하루만 지나도 딱딱하게 굳어요. 시멘트가 됐군요. 완전. 네, 그래서 아니, 굳어서 바다에다가 모래를 해가지고 이렇게 개간하잖아요. 네. 그런 거를 어떻게 또 그런 지혜가 공고리 친다 있었네요. 그러죠. 공고리. 예, 그래서 제가 네. 이것도 글을 써서 이제 뭐 한국으로 보낼 텐데 이것도 좋은 소재인 것 같아요. 예, 글 쓰기 아주 좋은 소재라서 이게 생명이 있는 것들이 얼만큼 자기가 사는 공간에 대한 애착이 있는 건지 그건 진심이네요. 예, 집요하다, 집요해. 그건 너무나 중요한 아니, 그거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속담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을 바꿔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이 비둘기나 이 새들이 이게 그 전능한 대명사처럼 뭐 새머리니 뭐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이 깎아서 말한단 말이죠. 근데 참 영리하네요. 자기의 네. 이 본거지를 지키려는 정말 사투를 벌이는 거잖아요. 이게 본능이라서요. 네. 이건 그냥 선택에 의한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인 거고 그렇게 해야만 되는 것 같아요. 어떤 당위성이 전제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집은 지금 포기했나요? 그냥 살게 놔둔 건가요? 아니, 그 친구 얘기는 올라가서 호수로 다 씻어낸다 그러더라고요. 똥을 씻어야 되는 거예요. 네.
아니 우리가 비둘기 얘기를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채팅창에서 굴뚝 얘기를. 굴뚝이 막혔다고. 굴뚝이 굴뚝이 막혔네. 열려 있는지 알 수 있는 네. 간단한 방법이 있냐고 물어보시는데. 그런데 글쎄요. 올라왔잖아요. 올라와서 이 얘기를 네. 해줘요. 제가 그랬어요. 밑에서 그 불을 지펴보라. 뭐 이런 종이 같은 거 태우면 연기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 굴뚝 굴뚝이 막혔을 막힌 때. 걸 근데 어떻게 알죠? 플래시라이트로. 플래시라이트로 비춰보면 그 하늘이 보인다고 하는데요. 하늘이 보인다고요? 네. 막힌 게 아니라 뚫린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그거 뚫렸는지 앞에 보는 막혔는지 거래요, 이제 앞에. 확인해 보는 아, 방법이. 뚫린 거예요. 그러면 보통 집이 오래된 집이면 네. 그게 노화돼서 어떤 가벼운 좀 센 바람이라든지 네. 풍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떤 물에 의해서 비에 의해서 이렇게 데미지가 났을 수도 있는데 네. 때로는 라쿤 같이 힘센 동물들은 뜯어내요 오유. 손으로. 음. 그래서 그거는 전문가를 불러야죠. 굴뚝 막는 전문가. 굴뚝 전문가를 불러야 되네. 네. 그리고 한 가지 그 굴뚝 네. 전문가 추천드릴 수 있어요. 12월 25일까지 기다렸다가 산타 할아버지께서 이제 내려오면 해결됩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들어오긴 좋겠네요. 굴뚝이 뚫려서. 그럼요. 청소를 해놓는 거죠. 네. 자, 정훈이 씨하고 라포엠. 자, 안개 준비해요. 제가 들었어요. 네. 옛날 그 정훈이 씨하고 같이 불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네네. 맞아요. 그때 무슨 시상식 때 시상식에서 불렀습니다. 같이 불렀을 겁니다. 네네. 네. 아니, 지금 굴뚝에 관심이 있으신 건지, 아니면 이제 비둘기나, 우리 벌레 박사님, 굉장히 경청하는 팬들이 굉장히 많네요. 네. 자, 계속 말씀 이어가도록 할 거고요. 안개 감상할게요. 네, 오늘 고에코 패스 컨트롤 필립정 대표님 모시고 비둘기 이야기 또 지금 집필 중인 또 원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자, 비둘기 이야기 이어갈게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특별한 이야기들이죠. 보통 사람들은 잘 알 수 없는 네. 저같이 이제 이런 전문직에 있어야만 되는 사람들이 보고 겪는 이야기인데 이런 걸 보고 나면 시간을 두고 좀 곰곰이 생각해보면서 그걸 일반화시키려고 네. 우리 삶에 이게 어떤 이야기하고 비슷할까 그러면서 어떻게 이야기로 풀어낼 수 있을까 이제 고민하고 이제 글로 쓰기 위해서 생각해보는데 이걸 쓰다가 그 장면을 보고 나중에 이제 생각해낸 것이 제 어릴 적 이야기가 생각나더라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제가 80년대 학번이고요. 네. 이른바 한국에서 486이라고 하는 세대인데 네. 그때 가장 큰 우리 세대의 이슈가 뭐였냐면 민주화, 그다음에 부의 불평등 문제 이런 거였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때는 막스의 자본론이라든지 이런 게 사실은 금지 도서였지만 웬만한 대학생들 다 읽었거든요. 하지 말라고 그러면 더. 네, 더하죠. 왜냐하면 왜 누구는 가난하고 누구는 부자인가 이제 그런 문제로 고민을 하고 살았는데 해결은 못 해주죠. 그 책을 읽는다 그래서 그 책을 읽고 실행에 옮길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원리가 다 타당한 건 아니니까요. 그러다 나중에 제가 대학원 시절인가요? 갔다가 그 헨리 조지라는 사람의 네. 빈곤과 토지인가? 뭐 그런 책을 읽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어려운 책이었는데 토지의 사유화가 빈부의 어떤 격차를 증가시킨다라는 책이었는데 그리고 제가 동감을 했었어요. 근데 하필 그때 한국에 투기부임이 너무 많이 일어났고 네. 제 눈앞에서 그걸 목격하는 거예요. 네.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 그 토지를 계속 소유하는 사람들은 계속 부자가 되는데 토지를 빌려서 거기에 세운 건물을 빌려서 거기에 뭘 하고 하는 사람들은 네. 돈이 안 벌리는 거예요. 다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의 주머니에 지대로 다 나가는 거니까. 그렇죠. 제가 그래서 그 헨리 조지의 그 주장을 제가 이제 동의하게 됐는데 네. 제 경험을 들자면 우리 부모님도 집이 없었기 때문에 계속 산동네로만 옮겨 다니시는 거예요. 살만하면 전셋값 너무 올라갔고 이게 집값에는 턱도 없이 못 미치고 하니까 집을 못 사고 그러면
이 산 동네에서 저 산 동네로 옮기고 저 산 동네에 있다가 저 산 동네로 계속 옮겨 다니시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제가 보면서 그랬죠. 그래서 저는 뭐 다른 거 생각하지 않았고 나는 어떻게 살아갈까 고민하다가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그때는 이제 목회를 하려고 이제 신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난 나중에 목사가 된 다음이었죠. 그리고서 나서 나는 땅을 사서 네. 그것이 땅값이 올라서 그 지대로 인해서 그러니까 불로소득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쉽게 먹고 사는 사람은 되지 않겠다. 이제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한테 나 앞으로 지대로 먹고 사는 사람은 안 되겠습니다. 난 집은 사지 않겠습니다. 땅은 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서원기도네요. 네, 지금까지 이제 안 샀죠. 오. 집 사셨잖아요. 안 샀어요. 안 샀어요? 아니. 네. 예, 그리고선 근데 지금 하시는 고에코 패스트 컨트롤이 제가 알기로는 한인 사업체 중에서는 가장 큰. 아니에요. 그러지는 않아요. 예. 네. 물론 패스트 컨트롤 회사로서는 큰 편인데 네. 돈도 뭐 좀 벌고요. 제가 모아놓은 것도 있고 집을 살 형편은 되죠. 근데 일부러 안 사시는 거예요? 일부러 신을 안 산 가지고 거죠. 안 사는 거죠. 네. 약속한 게 있기 때문에. 예, 그것도 있고 그런데 제가 계속 그런데 안 사겠다 그래놓고 집은 보러 다녔어요. 그건 뭔 심리인가요? 그게 이제 고민이 돼서 그걸 글로 쓰기 시작을 했어요. 며칠 동안 끙끙 앓고 왜 그러다가 나를 관찰하려고 계속 내 어릴 적부터 시작해서 추적을 해나갔죠. 내 과거를. 네. 뭔가 내 트라우마하고 영향이 있을 거다. 같이 연계가 돼 있을 거다. 그랬더니 결국 거기에 답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였냐면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네. 보니까 내가 그리던 집이 있었어요. 네. 그게 언덕 위에 하얀 집 같은 거였죠. 하얀 그림 같은 집이요? 집. 어릴 네. 때 전과에서 보았던 네. 동화정박. 거기에 보았던 그 사진 속에 그 살즈부르크라고 오스트리아의 네. 네. 그 모차르트의 고향이 있어요. 생가요. 네네. 그게 나왔는데 생가는 아니고 그 지역이에요. 네. 넓은 초원에 온갖 형형색색의 꽃들이 피어 있고 가운데로 넘실거리는 파란 시냇물이 흐르고 너무 좋은 집을 먼 산 위에 네. 엽서를 만들으셨어. 이렇게 이제 그 구름이 뭉게뭉게 떠 있는데 산이 있으니까 징검다리처럼 보이죠. 네. 그런 곳에 집이 한 채 있었는데 그 집이 너무 좋으니까 네. 그걸 보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 사진만 보면서 거기 안에 들어가서 놀다 오는 거죠. 뛰어놀다. 이상향이네요. 네. 네. 그러다가 이제 유토피아를 모차르트의 고향 찰즈부크를 배경으로 한 영화가 몇 년 후에 나왔어요. 네. 그게 사운드 오브 뮤직. 사운드 뮤직이죠. 거기에 보면 마리아 수녀하고 아이들이 뛰어노는 그 언덕. 도레미송 아시죠? 부르는데. 네, 그다음에 그 시장도 있어요. 거기에 그 대령 아버지하고 아이들이 그 오스트리아에서 자유로 스위스 쪽으로 넘어가는 망명하는 그 장면들이 이제 계속 남아 있고 그 외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빨강머리 애네 아까 말한 네. 그 고아원에서 입양되어서 이제 언덕이 하얀 집으로 가잖아요. 그러다 도둑으로 오인받아갖고 얘가 쫓겨나요. 그러면서 아쉬워서 돌아보던 그 집. 그리고 초원의 집이라는 드라마 기억나세요? 너무 이상적인 집을. 아니요. 근데 가난한 집들이에요. 다. 초원의 집에서 보면 언덕 위를 막 뛰어내려요, 애들이. 그러면서 막내 아이가 넘어졌다가 일어나는데 씩 웃고 멀리서 은은한 그 관악기의 소리가 들리고 마차가 달리고 근데 너무너무 가난해서 먹을 게 없어요, 애들이. 네. 겨우 내내. 그러니까 빵 한 조각하고 쑥 하나가 다 온 그거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이제 그러거든요. 이것도 너무 맛있겠다 그러면서 막 아빠 눈치 보면서 먹는데 아빠는 아이들이 측은해서 바라보고 하는 것들이 제 내리 속에 다 있었고 제 기억 속에 이제 트라우마처럼 또 그것과 함께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계속 집을 살려는 게 아니라 네. 그게 그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언덕 위에 하얀 집만 보면 차 타고 가다가 서서 한참 바라보고 가고 하는 습관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그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좀 남다른 그 방향으로 그게 이제 어렸을 시절에 본인의 경험치가 적용이 됐다고 한다면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에게는 이 토지 혹은 대지라는 거가 이 고생한 그 서름 중에서도 가장 큰 서름을 집없는 서름으로 저도 생각을 서름이 했단 있죠. 말이에요. 서름이 있고 아프죠. 네. 아내분이 혹시 좀 뭐라 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하죠? 왜 이렇게 공상 뜨고 사는 아니 근데 그거는 집에 사주시면서 왜 그러냐고. 이해가 도대체. 돼 있고 뭐 살만한 그런 공간이 캘리포니아에 있고 하긴 한데 네. 제 소유된 건 하나도 없죠. 그리고 저는 반대했고 뭐 아내분이 되게 너그러우시네요. 아니 근데 아니요 굉장히 그러진 않아요. 소신이 남다르게 멀고 살 걱정은 안 하니까 지금 그런 거 괜찮아요. 감사하네요. 그리고 저는 좋은 아내분을 은퇴 후에 두셨네요. 작가로서 살 거고요. 네. 아니 왜냐하면 사람들이 우리도 다 알죠. 뭐 모든 사람이 알아요. 소유형 인간과 존재형 인간이 있는데 존재형 인간이 되기를 서운하신 거기 때문에 예, 그게 에리 프롬의 소유냐 존재에 나오는 책이죠.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읽었던 책이에요. 네, 본인의 소신을 우리가 응원해야 해요. 저는 지대로 살고 싶은데. 자, 지금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네. 비둘기가, 집을 짓고 자기의 어떤 생존의 그 공간,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여기까지 흘러온 겁니다. 네,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고. 네. 네, 왜요? 누구 오해하는 사람? 아니요, 이제 2부만 들으시면 네. 또 그러니까 이제 벌레 그 박사님 오셔가지고 자기의 삶의 터전에 대한 네. 그 애착이 애착. 맞아, 그 강하다는 얘기를 거죠.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얘기를 네. 하는 거고 네. 저한테도 그런 게 있다는 얘기예요. 네, 누구나가 다 있을 거예요. 네. 네. 그러게요. 비둘기가 자기의 배설물로 집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네, 그런 과정 얘기해 주셨고, 맞아요. 네네 정말 놀랍네요. 경이로워요. 놀랍습니다. 네. 네. 네, 저도 많이 놀랬고 저한테 큰 어떤 글을 쓰는 데 있어 큰 자산이 된 것 같아서 좋은 경험이었던 거. 그러게요. 네. 제보자가 있는데 총원의 집 최애 미드였다 이렇게. 그러면요. 지금까지 총원의 남아 집 있어요. 로라의 로라의 일대기예요. 그게 실화예요. 한번 네. 봐야겠다. 네. 실화입니다. 네. 지금도 유튜브에 가시면 돈 조금 내시고 다 볼 수 있어요. 초반의 집. 네, 그리고 소설로도 나와 있어요. 참 그 한강 작가가 네. 노벨 문학상 받았거든요. 오. 최근에요? 한강 작가. 예, 예. 네, 제가 좋아하는 작가인데 한 권도 못 읽어봤어요. 영어로 번역이 많이 됐으니까 한번 사보시면 되는데 네. 갑자기 이 얘기가 왜 나와 소설 아무래도 얘기가 나왔는데 대작일 것 같습니다. 네, 예. 큰 감동이 있을 것 같고요. 네. 자, 오늘 그 비둘기에서 비둘기 배설물로 그들의 영역을 지켜나가는 그 정말 사투를 본 것 같아요. 마음이 짠하기도 하고 정말 경이로운 이야기를 함께 나눠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인사 말씀하고 예, 보내드리죠.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네. 다음 달에는 더 유익하고 재밌는 이야기 갖고 나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